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34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물넷. 마지막 알약. 당신 앞에 여러 갈래 길이 펼쳐지는데 어떤 길을 선택할지 모를 때 무턱대고 아무 길이나 택하지 마라. 차분히 앉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꼼짝하지 마라. 입을 다물고 가슴의 소리를 들어라. 그러다가 가슴이 당신에게 말할 때 그때 일어나 가슴이 이끄는 길로 가라. 수잔나 타미로. 2007년 매트의 나이 61. 매트는 미처 30분도 걸리지 않아 시내로 되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다. 다소 황당하긴 해도 충분히 위안이 되는 생각이었다. 매트는 마리나 대로를 손살같이 달려내려가 옛 시절처럼 엘리엇의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엔지가 있었으면 했는데 집은 비어있는 것 같았다. 초인종을 눌러보고 문도 두드려보고. 그러고 나서 그는 집을 삥 둘러 돌아갔다. 낮은 쪽 울타리를 골라 훌쩍 뛰어오른 그는 쉽게 정원 안으로 떨어졌다. 엘리엇의 정원은 거의 변한 게 없었다. 오래된 알래스카산 삼나무는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선 채 유리벽까지 수려한 나뭇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가 아는 한 이 집에는 경보시설이 없었다. 그는 코트를 벗어 팔에 둘둘 감은 채 있는 힘을 다해 부엌 유리창을 때렸다. 두꺼운 유리였지만 힘이라면 그는 아직 자신이 있었다. 그는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안에서부터 문을 열었다. 집 안으로 들어간 매트는 3시간도 넘게 아래 위층을 훑고 다녔다. 방마다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며 서랍을 죄다 열어보고 천장도 꼼꼼히 들여다보고 마룻바닥에 벌어진 틈도 들춰보았다. 마지막 남은 알약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신락 같은 기대감을 품고 집안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그는 끝내 알약을 찾아내지 못했다.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다. 힘이 빠져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던 매트는 엔지를 찍은 여러 장의 사진 가운데 엘리엇이 끼어있는 액자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약을 찾지 못해 화가 난 그는 사진 속의 엘리엇을 향해 소리쳤다. 이 몹쓸 친구가 끝내 나를 실망시키고 있어. 자네는 나를 바보 취급한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약이 어디 있는지 어서 말해봐. 매트는 마치 엘리엇이 코앞에 있기라도 하듯 삿대질을 했다. 시간여행도 자네가 모두 꾸며낸 헛소리지. 자네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어낸 헛소리들 아닌가? 매트는 사진에 바싹 다가서며 엘리엇의 눈을 째려보았다. 캄보디아 노인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던 거야. 알약은 없었다고. 자네는 시간여행을 하지 않았어. 지난 30년 동안 미쳐서 지내더니 죽는 순간까지 정신이 되돌아오지 않았던 거야. 매트는 분통한 마음에 액자를 집어들고 벽을 향해 내동댕이 쳤다. 나쁜 자식. 그러고 나서 기운이 모두 빠져 달아난 그는 서재에 있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겨우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 이제 집안은 온통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매트는 목재 서랍장 위에 놓여 있는 조그만 램프를 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흩어진 유리 파편들 사이에서 엘리엇의 사진을 집어 책장 선반에 올려놓았다. 내가 너무 흥분을 했나 보네. 이제 지나간 일은 모두 잊기로 하세. 한데 책장이라. 매트는 불현듯 책장 앞에 다가섰다. 이 집에 와서 지도책에 전보를 끼워 넣던 날이 생각났다. 책장 앞에 서서 책 제목을 훑어가던 중에 지도책 한 권이 눈에 띄었다. 그는 지도책을 들고 단면을 후후 불어 얇게 쌓인 먼지를 털어낸 다음 지도와 도표로 가득 찬 책을 흔들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문득 얹던 직감이 왔다. 그는 책상 위에 굴러다니는 페이퍼 나이프를 집어들고 지도책 뒷표지와 내지 사이의 얄팍한 공간에 집어넣었다. 페이퍼 나이프가 뭔가에 걸리는 느낌이 들더니 아주 조그만한 비닐봉지가 마룻바닥으로 떨어졌다. 비닐봉지를 집어드는 매트의 가슴이 방망이 찔치기 시작했다. 그는 얼른 비닐봉지를 뜯어 내용물을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손바닥의 오목한 부분에 황금색 알약이 하나 올려져 있었다. 그는 흥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을 막을 수가 없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남겨둔 엘리엇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는 왜 하필이면 바로 여기에 그 혼자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장소에 알약을 감춰 놓았을까? 매트가 거실을 어슬렁거리며 똑같은 질문을 되씹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아는 번호가 찍혀 있었다. 일리나? 응, 나야. 방금 전에 엘리엇이 적은 노트를 모두 읽었어. 엘리나는 격정을 떨쳐버리려고 애쓰며 핏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읽어본 소감은? 대체적으로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았어. 당신한테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 매트는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두 눈을 감고 눈꺼풀을 비볐다. 일리나로서는 노트에 적혀있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 것은 당연했다. 하긴 어떤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했던 남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시간 여행에 대해 그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개연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 이야기를 이제 와서 믿으라는 건 억지인지도 몰랐다. 일리나, 지금으로서는 나 역시 아무 설명도 해줄 수가 없어. 매트가 대답했다. 아니야, 당신은 반드시 나에게 설명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어. 갑자기 내 집에 나타나 30년이나 걸려 묵혀놓은 기억을 다시 헤집어 놓았으니까. 일리나의 감정은 폭발 직전인 듯 했다. 그렇다면 기다려봐. 일리나, 내가 엘리엇을 당신한테 다시 데려다 줄 테니까. 누구? 엘리엇. 당신도 미쳤군 그래. 엘리엇은 죽었어, 매트. 그는 죽었어. 내가 엘리엇을 당신한테 다시 데려다 줄 테니 날 한번 믿어봐.
매트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매트, 이제 날 좀 그만 괴롭혀. 일리나가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었다. 매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유리창 앞에 섰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창을 때리고 있었다. 마음은 차분했고 의지는 단호했다. 이제 그의 눈에 모든 게 분명히 보였다. 이 마지막 알약. 이건 그가 먹을 약이었다. 매트는 냉장고에서 페리의 한 병을 찾아 알약과 함께 한 모금 꿀꺽 삼켰다. 약은 목을 타고 흘러들어갔고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 있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다리를 쭉 뻗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낙심한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 욕실을 샅샅이 뒤진 끝에 수면제를 한 통 찾아냈다. 그는 두 알을 입에 넣고 거실로 내려와 소파에 길게 누웠다. 눈을 감고 숫자를 세어보았다. 이번에는 눈을 뜨고 자세를 바꿨다. 불을 껐다가 다시 켰다. 이런 빌어먹을. 매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잠을 청하기에는 속이 너무 시끄러워 코트를 걸치고 차가운 소나기가 쏟아지는 집 밖으로 나왔다. 그는 비를 피하려고 차를 향해 뛰어갔다. 시동을 건 그는 필모어 스트리트를 거슬러 올라가 롬바르드 스트리트로 향했다. 때는 겨울이었고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가 러시아 힐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잠이 쏟아졌다. 목덜미 언저리가 싸하게 아프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관자놀이에 피가 쏠리는 게 느껴졌다. 의식을 완전히 잃은 그는 차를 세울 기회도 없이 운전대 위로 엎어졌다. 그의 사륜 구동차가 인도로 미끄러지며 수국 화단 2개를 덮친 뒤 철제 방벽에 처박혔다. 1977년 눈을 떴을 때 매트는 구불구불한 룸바르드 스트리트 한가운데 엎드린 채 누워 있었다. 비와 안개가 시야를 가려 유난히 어두운 밤이었다. 비에 흠뻑 젖은 매트는 물을 뚝뚝 흘리며 겨우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목시계를 쳐다보았지만 시계는 멈춰 있었다. 차를 찾아봤지만 사라지고 없었다. 위쪽 하이드 스트리트의 편의점 네온 사인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가게로 달려들어갔다. 텅 빈 가게 안에는 음료캔을 진열대에 정리하는 아시아계 종업원 한 명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매트는 잡지 진열대로 다가가 몹시 흥분한 채 뉴스 위크지를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지미 카터의 얼굴이 보였다. 잡지 테두리를 보니 출간 일자가 1977년 2월 6일로 나와 있었다. 매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편의점 밖으로 달려나왔다. 알약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해 그를 과거로 데려온 것이다. 그도 엘리엇처럼 30년 전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엘리엇의 노트를 본 매트는 과거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극도로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분 만에 엘리엇을 만나야 했다. 처음에는 마리나 쪽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으나 다시 엘리엇의 노트에서 읽은 내용이 떠올랐다. 이 당시라면
엘리엇이 자주 야간 당직을 설 때였다. 매트는 재빨리 결정을 내렸다. 레녹스 병원은 직선거리로 1km가 넘었다. 차로는 짧은 거리지만 도보로는 절대로 코앞이 아니었다. 도로 한가운데 버티고선 그는 지나가는 차를 세워보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성난 경적 소리와 흙탕물 사례뿐이었다. 매트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병원까지 뛰어가기 시작했다. 호흡이 가빠와 캘리포니아 스트리트에서 한숨 돌리며 잠시 쉬었다. 그는 두 손으로 무릎을 잡고 숨을 고르며 티파니의 충고를 따르지 않은 것을 절절하게 후회했다. 그녀는 10km 정도 붙은 군사를 빼고 싶으면 매일 아침 달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매트는 코트가 큼지막한 마포 조각 정도로 느껴져 인도 위로 벗어던졌다. 목표 지점을 눈앞에 두고 포기하느니 차라리 심장 발작으로 죽는 게 나을 거라는 각오의 차원이었다. 지난 40년간 오늘 같은 날을 기다렸다. 오늘은 그가 엘리엇의 목숨을 구하는 날이었다. 드디어 응급실에 깜빡거리는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마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듯 마지막 남은 몇백 미터를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가 병원 문을 밀어 젖혔다. 닥터 엘리엇 쿠퍼는 어디 있죠? 매트의 입에서 말이 속사포처럼 쏟아졌다. 뭐라고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되물었다. 닥터 엘리엇 쿠퍼는 어디 있냐고 물었잖아요. 친절한 아가씨 하나가 몸을 닦으라며 수건을 건네더니 스케줄표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막 대답이 나오려는데 남자 간호사 한 명이 초콜릿바를 깨물어 먹으며 앞질러 말했다. 엘리엇 선생은 지금 카페테리아에 있어요. 간호사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매트는 손살같이 로비를 가로질러 뛰어갔다. 거긴 직원 전용인데요. 매트는 카페테리아의 양쪽 문을 한꺼번에 밀어젖혔다. 텅 빈 식당 안은 희미한 불빛에 잠겨 있었다. 괴종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계산대 뒤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니나 시몬의 음악이 낮게 깔리고 있었다. 매트는 줄지어 정렬된 테이블들 한가운데로 나섰다. 구석자리에서 엘리엇이 벽에 등을 기대고 두 다리를 벤치에 올려놓은 채 담배를 피우며 진료 기록에 소견을 적어놓고 있었다. 헤이, 친구 아직도 일하는가? 엘리엇이 흠칫 놀라며 식당 안으로 들어선 남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다가 옆으로 퍼진 몸매, 숱이 적어진 머리를 빼고는 어딘가 매트와 닮아 보인다고 생각했다. 30년이면 사람이 몰라보게 바뀌는가 보군 그래. 엘리엇 나야.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매트가 말했다. 당신이 정말 매트? 젊은 엘리엇이 놀란 얼굴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보시다시피 나는 매트라니까. 잠시 망설이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자네는 대체 어디 있다가 불쑥 나타난 거야? 2007년에서 왔지. 자네가 어떻게 시간여행을 하게 되었지? 알약이 하나 남았던걸? 그럼 이제 시간여행자에 대해 다 아는 거야? 그럼 알고 말고. 자네에게 정말 미안해. 엘리엇이 진심으로 사과했다. 됐어. 자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 두 사람은 감격스러운 기분이 되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 매트, 자네는 2007년에 잘 지내고 있어? 여전히 미래에 대한 소식이 궁금한 엘리엇이 물었다. 나는 늙었지.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 매트가 입가에 살짝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화해하지 못했나? 잠자코 있던 매트가 친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네는 죽었어. 긴 침묵이 흘렀다. 천둥은 더 큰 소리로 으르렁거렸고 니나 시몬의 노랫소리는 빗소리에 잠겨들었다. 망연자실한 엘리엇은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어 눈을 깜빡여 보이고는 고개만 끄덕였다. 매트가 뭐라고 한마디 덧붙이려는 순간 피가 셔츠 위로 솟구치며 경련이 일기 시작했다. 난 이제 가야 해, 엘리엇. 매트가 엘리엇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발작을 일으키며 매트의 몸이 고꾸라질 듯 접혔다. 갑자기 감전이라도 된 듯했다. 난 자네를 구하러 왔어. 매트가 힘겹게 말했다. 너무 몸을 떨고 있어 엘리엇이 그를 부축해 바닥에 앉혔다. 어떻게 할 생각인데? 엘리엇이 옆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이렇게. 매트가 그의 입에서 담배를 빼내 카페테리아의 타일 바닥에 뭉개버렸다. 이제부터 절대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돼. 자네는 폐암에 걸려 죽었으니까. 엘리엇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친구를 쳐다보았다. 매트는 목덜미가 뻣뻣해지는 듯했고 근육 수축이 일어나 사지가 멋대로 건들건들했다. 자네만 내 목숨을 구해주란 법은 없지. 매트가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으며 말했다.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2007년에 만나자. 엘리엇이 제안했다. 약속을 지키는 게 자네한테 득이 될 거야, 친구. 30년이라 아마도 긴 세월이 될 거야. 엘리엇이 친구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금세 지나가 버릴 테니까. 순식간에 매트의 호흡이 쉰 소리를 내며 거칠어졌다. 그의 눈빛이 유리처럼 굳어졌고 경련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가 겨우 한마디 덧붙였다. 항상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니까. 그런 다음 매트는 고통을 호소하며 사라졌다. 엘리엇은 걱정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래로 돌아간 매트는 이전의 시간여행자보다 훨씬 괴로워했다. 매트는 무사히 돌아갔을까? 엘리엇은 초조할 때 늘 하던 습관대로 담뱃갑으로 손이 갔다. 재빨리 한계피에 담배에 불을 붙였다. 소나기가 오는데도 그는 창문을 열고 하늘이 선사하는 물기둥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엘리엇은 담배를 천천히 태웠다. 그는 매트가 남긴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했다. 쏟아지는 빗줄기에 취한 채 그는 친구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감수했을 위험을 생각했다. 이번엔 정말 자네 때문에 기절 초풍했어, 이 친구야. 엘리엇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는 창문턱에 담배꽁초를 비벼 끈 뒤 뜯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담뱃갑을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카페테리아를 나왔다.
그가 살면서 마지막으로 피운 담배였다. 2007년 새벽 2시가 훨씬 넘었는데 일리나의 집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책상 위에 휴대용 컴퓨터와 머그잔 사이에 엘리엇의 노트가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눈이 아플 정도로 눈물을 흘린 일리나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을 때였다.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페르시아 고양이가 갑자기 털을 곤두세우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더니 작은 서랍장 밑으로 달려들어가 몸을 숨겼다. 집이 요동을 치고 벽이 진동을 하더니 전구가 터지고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일리나는 화들짝 놀라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확 빨아당기는 힘이 느껴지며 그녀가 보는 앞에서 노트가 사라졌다. 진동은 점차 잦아들었고 고양이도 천천히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애달픈 울음소리를 자아냈다. 일리나는 막연자실한 얼굴로 생각에 잠겼다. 노트가 갑자기 사라진 건 매트의 말처럼 엘리엇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일까?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